오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라 반갑습니다. 또 월요일이 됐네요. 자, 이거 하고 잠깐만요. 채팅창. 오늘도 유튜브가 좀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예. 잠시만요. 채팅창을 좀 몇 개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계속 로딩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또 지금도 딜레이 걸려 있는데. 안 뜨네?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뭐 일단은 되니까 되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뭐.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기타 옆에다 두고 네, 그 뭐지? 요즘에 그 시티팝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솔직히 제가 악기를 하기는 했는데 장르를 시티팝이라고 부르는 건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뭔가에서 들어봤더니만 약간 그 8, 90년대 약간 올드한 팝 같은 느낌, 그 당시에 모던 팝 같은 느낌을 요즘에 시티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그거보다 요즘에 그 아이유가 내놓은 노래 있잖아, 최신곡. 완전 최신곡은 아닌데 그 블루밍에 완전 꽂혀갖고 그거를 기타를 좀 따놔봤어요. 예,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은 아마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뭐 당장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약간 많이 잠겨있어요, 목이. 그래도 뭐 말은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 괜찮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예, 오늘 1부 순서 때는 주말 동안에 있었던,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소식들 볼 거고, 본 뒤에 이제 2부 순서 때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소식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대체로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뭐 댓글이나 저한테 메신저로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아마 비자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뭐 그것까지 해갖고 여러 가지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바로 진행할게요.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네니트,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머니네니트는 그 리플렛 멤버이기도 하고요. 같은 리플렛 멤버. 갑자기 확대가 돼. 뭐 지워지네? 어머나, 뭐야? 화면 왜 이러죠? 이거 뭐죠? 되게 웃긴데. 자, 머니네니트는 여러분들 그 리플렛 멤버들이 있는데 리플렛 멤버들 중에서도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지 적당할지 잘 모르겠는데 충성도 높은 애들이 있어요. 많이 쓰는 애들이라는 거죠. 뭔가 더 적극적으로 약간 그런 쪽에 속하는 타입입니다. 약간 얼리어답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ODL 사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매번 대놓고 얘기하는 친구기도 하거든요. 그런 친구인데 계속해서 지금 블로그에다 이제 글을 남기죠. 보면은 현재 금융에서 이제 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로 해외 다른 법정 화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환전이라는 그 단계가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것과 관련된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양하게 멀티 커런시 어카운트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뭐 약간 개략적인 얘기라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소식보다 금융 관련돼서 실제 이 금융업계에서 핀테크 업체든지 또는 은행이든지 이런 혁신적인 뭔가 변화하고 싶어하는 플레이어들, 이런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즉 변화하려는 목표를 향해 가게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지금 같은 글을 보시면 돼요. 요약해서는 그겁니다. 결국에 리프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고 디테일한 내용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이것 또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15일, 이제 해외 시간 기준으로 이제 15일 날 이제 리프사가 XRP는 증권이다 해서 원고들한테 소송 맞은 거 재판이 있을 건데, 이거 갖고도 이제 왈가불가 얘기도 많고, 여전히 이 소식이, 이 이슈가, 이 케이스가 클리어되지 않았죠. 엔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죠. 프로그레싱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소식도 여전하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이 많은데, 증권 이슈는 아마도 대다수의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5일날 판결을 통해서 뭔가 XRP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모든 걸 정리하는 거는 결국에 법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판례죠. 일종의 판례죠. 더군다나 이거는 연방법원에 가서 지금 재판 중인 게 아닌지라 영향력이 다른 주에선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특정 주에서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 주에 관할 법이 있는 거고, 그 주 안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기사 나온 것 중에 그런 얘기 보셨죠? 리프사가 이 소송과 관련된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기사를 통해서 언급이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뭐죠? 적극적으로 XRP가 증권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나간다고 했죠?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에 논리의 빈약함, 논리의 뭐라 해야 될까요? 맞지 않는 그 점을 파고들어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 잘못된 주장이다, 허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하는 형태로 방어하고 있다고 했죠. 이제 그거를 보면서 또 두 가지 시각이 나왔었는데, 잠깐만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야, 리프사 봐라,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자신이 없으니까 증권이 아니다라고 떳떳하게 주장도 못하고 상대방의 논리에 대한 그 허점을 공격하는 형태로 방어를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리프사가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쪽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이제 그거죠. 리프사가 효율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왜냐면은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전 똑같은 케이스는 아닌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주구장창 독도는 지네나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죠.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실제로도 그거는 다르죠. 옛날부터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독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원숭이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어거지 떼를 쓰고 있는데,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야, 국제 재판을 해서 국제법으로 재판해서 이겨서 끝장을 보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이거를 끝장을 안 보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질척대는 거 아니냐, 빨리 국제재판 해갖고 국제법에 따라 재판해서 이겨갖고 끝장을 보자, 찍소리도 못하게, 이런 주장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국제정치학 쪽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국제법 전문가들 중에 정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정말로 일본 땅일지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굳이 우리가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는데 괜히 국제재판에 넘겼다가 만약에 로비라도 당해봐요. 걔네도 사람이잖아요. 재판하는 애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일본 로비에 먹어갖고 뭐 그렇게 매수당해서 그런 이유로 진다던가 기타 등등 지는 거, 만약의 경우 그것 때문에 굳이 거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손해볼 필요 없다. 실효적인 지배로, 그리고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 모험을 굳이 우리가 감행해서 얻을 이득이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독도에 관련돼서 국제재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괜히 했다가 지면 우리만 완전 손해잖아요. 이긴다 해도 크게 얻는 건 없죠. 지금 실효적인 지배하는 거랑 국제법에 따라서 재판에 가서 이기는 거랑 크게 변하는 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리프사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방어 전략을 그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굳이 본인들이 변호 자체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다가 지면은 괜히 골치 아파질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이 뭐죠? 연방법원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 지금 재판하고 있는 주에서 벌어지는 거, 그 결론은 저 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리프사는 한 방에 저 논란을 끝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예, 연방법원 가서 그냥 연방법원에 따른 그 영향력은 전체 미국 전체주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케이스를 만들어서 한 방에 정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방금 소개했던 그 방어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방어 전략 보면서 리프사가 자신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자신이 없다면 연방법원으로 끌고 가려고 안 하겠죠. 좀 더 소극적으로 막 여기저기 주에서 따로 재판을 하려고 할 텐데, 바로 연방법원으로 끌고 가려는 거는 자신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99%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리프사 생각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100%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연방법원 본인들이 끌고 가자고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전략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히스토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15일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판하는 건 특정 주에서 벌어진 재판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지면은 타격이 큽니다. 예, 지면은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 주에서는 이제 증권 취급을 당할 거고, 이거를 만약에 지게 되면은 이제 소송 걸었던 친구들이 다른 주에 거주했던 사람도 해당 주에 이제 재판을 걸려고 할 테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리플 회사 있는 쪽의 주에 지금 재판 어느 주에서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 요즘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체크를 안 하고 있어갖고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재판이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그 지역의 주가 아니고 다른 주였다, 그러면 이거 졌다. 그러면 원고들은 분명히 리플 본사가 있는 그 주로 가서 소송 또 걸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연방법원까지 가자고 막 하겠죠. 예. 물론 바로는 못 가죠. 예. 어떤 주에서 이제 위로 상고돼야지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역적으로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예.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저기 참여를 해야죠. 아니 진짜 근데 이거 약간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진담이에요. 만약에 이 증권으로 판정 나가면은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도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증권으로 판정받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바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진짜로 재판 졌다. 우리가 사실 리플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바라는 건 XIP인데 XIP 잘 되라고 리플사 응원한 거지, 리플사 잘 되라고 우리가 XIP 사준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증권으로 판정받는다면은 당연히 그 결과에 따른 우리도 대비책이 있어야 되죠. 대응책들이. 그 점을 명확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증권으로 판정 나기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증권으로 판정 나려면은 극복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핀센이 이미 예전에 2017년 이전에 XIP는 뭐라고 해놨죠? 버추얼 커런시라고 정부 기관 자체가 이미 규정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한 거를 뒤집어야 되거든요. 뒤집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리플사가 만약에 증권이라 판정 내면은 그걸 근거로 가져다가 야 봐라, 정부 기관 이미 증권이 아니라 버추얼 커런시로 규정을 해놨었는데 뭐 이제 와서 이걸 뒤집냐, 우리도 이의가 있다 하면서 또 항소를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의 케이스만 들어봐도 XRP가 지금 증권으로 낙인받기에는 좀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히려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정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미래의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객관적인 근거들은 XRP 증권으로 판정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1월 15일날 내일 모레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거의 한 16일 새벽 또는 오전이 되겠죠. 그때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SBI 소식인데 SBI 그룹이 진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투자를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죠. 뭐 해외에 있는 증권회사, 해외에 있는 뭐 암호화폐 관련된 회사, 그리고 자국 내에서도 자회사로 뭐 심지어 채굴하는 회사, 마이닝하는 회사도 만들고, 그리고 거래소도 만들었고요. SBI VC, 기타 등등 본인들 원래 기존 금융 시스템 갖고 있던 뭐 증권회사나 FX, 외환 담당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연계해 갖고 뭐 마일리지 제도 도입하고, 또는 본인들 이제 주주들한테 XIP 본인들 갖고 있는 거를 에어드랍 하기도 했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쿨 월렛이라고 SBI VC 고객들에게 이제 그 하드웨어 월렛,
쿨알렛이라고 저기서 만든 거를 나눴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지분 확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지분 40%를 사들였다고 하죠.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암호화폐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입니다. 확실히 돈을 쓰는 걸 보면. 아마 지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쪽 산업이,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많이 크면은 SBI가 확실히 성공은 많이 할 수 있겠네요. 투자를 초기에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투자 이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나빈굽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인도, 그리고 아시아 지역, 그리고 메나 지역이죠 사실. 미들이스트, 중동이랑 노스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까지 포함해갖고 아시아 쪽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확실히 이 친구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 써있네. 소스 아시아라고 돼있네요. 매니저 디렉터죠. 여기 적혀있었네요. 이 사람이 이제 핀테크 포럼에 출연을 해갖고 4월 15일이에요. 한참 남았어요. 남았고, 요르단이네요. 중동 지역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네요. 거기에 나와서 이제 스피커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한참 멀었으니까 뭐 지금부터 막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아유, 왜 이렇게 넘어갔어? 자, 그리고 나 진짜 이거 블록체인 담당 좀 재밌는데, 여러분들 삼성에서 결국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삼성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형태로 공지된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삼성 스마트폰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들 고객들 있죠. 삼성 스마트폰을 쓰는 고객들에게 일종의 여러 가지 피드백, 그러니까 고객들의 뭐 건의사항이나 문의사항 또는 이제 궁금증 같은 것들을 한 번에 풀어주고 뭔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또는 이제 이런 과정들, 이런 컨텐츠가 존재할 때 여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일리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내주는 이런 고객들에게 뭔가 보답을 할 수 있는, 보상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커뮤니티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삼성 멤버스라는 공식 어플에 있는데요. 거기 통해서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지사항도 내놓고 그러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는 여러 형태의 이제 그 매니저들이 존재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방금 말씀드린 매니저 중에 하나인 블록체인 월렛 또는 블록체인 키스토어라고 부르는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블록체인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 있죠. 거기에 이제 담당 매니저인데, 저 이거 주의 깊게 안 봤었는데 이제 문득 궁금해갖고 한번 쭉 봤었거든요, 어제. 근데 재밌는 게 사람들이 역시나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XRP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게시판에다 지금 보시는 블록체인 담당한테 XRP 추가해주세요. XRP 언제 추가합니까? XRP 추가해주세요. 제발요.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건의사항 또는 이제 문의사항들을 넣었는데, 지금 보시는 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단 댓글입니다. 지금 뭐라고 적어놨냐면, 안녕하세요. 삼성 블록체인 담당입니다. XRP 저도 꼭 필요합니다. 삼성 블록체인에서도 리플 XRP 프로토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들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2019년 12월 17일.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역시나 뭐 이 사람이 자기 뇌피셜을 적은 건 아닐 테니까요. 어쨌든 공식적인 매니저이기 때문에 매니저의 댓글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을 봤을 때는 XRP 추가를 위해 뭔가 작업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일정은 이제 공개할 수 없다는 거죠. 일단은 그 추가 대상 리스트에는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XRP가. 아우, 목 아파. 자, 그래서 언제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추가가 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얘는 혹시 그냥 그 전화 민원 상담처럼 민원 상담하는 친구일 뿐이지, 직원일 뿐이지, 뭐 개발자는 아니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오인해서 적어서 저렇게 한 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세요. 저도 똑같이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이거 보자마자. 그래서 제가 뭔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 하고 봤는데요. 이 사람이 단순한 그 전화응대 수준의 직원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질의 내용 보면은 뭐 해킹 아니냐 뭐 이거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덜어 있는데 그 문의에 대해서 그냥 전화 응대 수준만 하는 직원이 답변할 수 없는 기술적인 내용을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쩌면 개발자 중 한 명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적어도 아까 말한 그 뭐 통신사로 따지면 뭐 114 전화 응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민원 전화. 그런 단순 응대 직원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는 지금 XIP가 추가 대상 리스크에 있고 지금 어떤 로드맵으로 언제를 예정으로 잡고 작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업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언젠가가 되게 먼 훗날 또는 먼 훗날이거나 먼 훗날에 그 알 수 없는 시기, 그렇게 먼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빠르면은 당장 뭐 올해 안에 상반기 내에도 추가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오래 멀리 내다보는 시기 그 시점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다려보면 뭐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삼성 블록체인 원래 관련된 거는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FATF는 여러분들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로 국제 기구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작년 몇 월이죠? 작년 6월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각 나라 보인드 회원국을 대상으로 어떤 것들을 준수해야 되는지 가이드안을 내놨었죠. 특히나 이제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 내놨는데 그때 아마 그 크립토 커런시의 정의를 크립토 에셋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의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명사 정의를. 그러면서 이제 안티모니 론더링을 위해서 뭐를 요구했죠? 트래블 월렛을 트래블 룰을 요구했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KYC, 고객의 신분을 확인해서 그 거래 내역들을 정확하게 보관을 하고 있어갖고 나중에 자금 세탁 추적이 필요할 때 그 거래 내역들을 통해서 추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것들을 의무적으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여기 버추얼 에셋이라고 해놨네요. 버추얼 에셋으로 했나 얘네? 얘네 버추얼 에셋, 버추얼 커런시로 했나? 버추얼 에셋으로 했나? 버추얼이었던 것 같네요 얘네는. 헷갈리네. 다 용어 정의를 다르게 해갖고 좀 헷갈리는데 버추얼로 했던 것 같네요 얘네는. 그래서 1월 9일날 프랑스 파리에서 이 포럼을 가졌었죠. 계속해서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 달아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연합은 요거 시작했어요. AML D5라는 게 작년이 아니죠. 2018년 중순 때 이미 통과가 돼갖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윗 내용 여러분들 해외 소식 보시면은 그거 있을 거예요.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 보면은 안티모니 론더링 관련된 솔루션들 도입하는 거 있습니다.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런 소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그게 필요해져서요. 자, 그리고 빗소 빗소 삭제했다. 야, 이거 비밀이었나? 왜 삭제했지? 빗소가 트윗을 올린 게 있는데 얘네 왜 삭제했죠 이거? 이거 정보 노출이 있었나요? 왜 삭제했지? 뭐죠? 잠깐만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트윗을 한 게 빗소가 삭제를 해갖고 없어졌어요. 뭐 비밀 정보라도 있었어? 내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삭제했죠? 뭐죠? 되게 어이가 없네. 자,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왜 삭제한 거야? 자, 이 트윗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BRL, ARS라고 해놨잖아요. 이거 뭐냐면 법정화폐예요. 두 나라의 법정화폐 통화기호인데요. BRL은 여러분들 유추 가능하시죠? 브라질 법정화폐고
ARS가 저는 뭔지 몰랐는데 이거 보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아르헨티나더라고요. 네. 빗소가 트윗에다가 요 두 국가의 법정화폐로 본인들 거래소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달아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혹시 이제 빗소가 투자를 받았잖아요, 리프사한테.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 대륙, 지금 멕시코 말고 다른데 지금 보는 것처럼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도 진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윗을 남겼기 때문에 혹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진출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뭐죠? 자연스럽게 이제 기대하고 싶은 거는 빗소가 지금 멕시코 페소 OD를 담당하니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진출하면은 그쪽에 법정화폐 페어링 해갖고 유동성 공급하는, 즉 OD의 거래소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소식과 관련된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남긴 건데 삭제를 해버렸네요, 빗소가. 뭐 비밀 정보 있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사유는. 근데 지금 그 트윗을 삭제했습니다. 되게 당황스럽네요.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를 공개했나? 뭐죠? 알 수 없네. 자, 보시면은 이 레오가 글을 또 남겼는데 시티뱅크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시티뱅크도 이제 국제적인 메이저 은행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랑 목요일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요즘 해외 친구들 이 새로운 트렌드가 뭐죠?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 링크드인에서 이 보면은 리프사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금융기관들의 직원들의 이 경험, 커리어 같은 걸 살펴봐갖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시티뱅크의 이 사람 라케시 야다브라고 읽거든요. 이게 어느 나라 이름인지 몰라서 읽는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마스터카드의 본부장이네요. R&D에 뉴욕에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시티뱅크에 2017년까지 일을 했었는데 8년 9개월이 일한 걸로 되어 있네요. 커리어를 보면. 근데 당시에 있을 때 뭐를 했다? 리플렉스와 같이 보인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했다는 거죠. 하이퍼레저도 있네요. 이걸 보면서 이제 지금 레오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티뱅크에서 이제 리프사 솔루션 테스트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최근 소식은 아니니까요. 알 수가 없죠. 그 이상으로는. 자, 그리고 요것도 해외에서 굉장히 이제 눈길을 끌었던 건데, 보시면 날짜 12월 4일날, 작년이죠. 한 달 조금 더 됐는데요. 보시면은 3명의 남자가 출연을 합니다. 이 제이 클레이턴, 즉 SEC 의장이랑, 그리고 게리 콘 그리고 이 글렌이라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XRP를 보유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이제 XRP가 증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그냥 패스를 할게요. 저도 영상을 안 봤어요. 막 그렇게까지 봐야 될 영상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인데, 그래도 해외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고, 아마 국내 유튜버들은 다 소개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내용 관련해서.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별 의미 없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 봤거든요.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이게. 자, 그리고 리플렌 멤버가 추가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레인에 있는 요 마찬가지로 이 LYST라는 금융기관 아니네요.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네. 핀테크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직원의 지금 링크드인 커리어를 보고 또 분석을 한 거죠. 보신 것처럼 레바논에 있는 건가 보네요. 여기 써있잖아요. Integrating with Blockchain. 지금 리플렛 통합을 시켰다는 거죠. 특정 뭐 핀테크 업체인지 아니면 이제 은행인지 모르겠지만 통합하는 작업을 엔지니어로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요즘 해외 친구들이 이거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 이 커리어 링크드인에서 확인해갖고 리프사 관련된 거 막 열심히 뒤져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 리프사 솔루션 쓰고 있는지 간접 정보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자, 그리고 요거는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매번 설명드렸던 걸라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닉이란 사람은 이제 리프사 메인 개발자 중에 하나고요. 뭐 스낵맨의 오른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팔 정도 되는 양반이고, 요즘에 계속 TPS가 높았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설명을 작년에도 했었기 때문에 얘가 이거 작년 거 달면서 그것과 관련된 설명을 보라고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 원리, TPS 찍어내는 원리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 리프사 그 홈페이지 웹 개발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얘네는 이제 XIP와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이고, 웹 개발자는 따로 있겠죠.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보이는 TPS는 우리가 그렇게 뭐 오류가 나게 하거나 또는 잘못 표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TPS 찍어내는 원리에 대해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레저 원장이 닫히는 데까지의 타임이거든요. TPS는 이 에크넘 의미하는 이 알파벳들을 보면은 per second잖아요. 뒤쪽이. 그러니까 원래 이 단어상 초당으로 계산된 게 맞는데, 지금 닉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사실 TPS라고 찍어내는 거는 원장이 닫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해갖고 그 시간 그 위에 트랜잭션 개수,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즘에도 그 스팸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원장을 라이브로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TPS 나오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9.7인데 닉도 그 얘기예요. 여기서 보는 게 정확하다. 이 라이브로 보는 게. 웹페이지는 본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어차피 답변도 정확히 할 수가 없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걸 표기하는 거는 부정확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지금 한 10 정도 나오네요.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거예요. 이 원장 하나하나고요. 지금 보시는 게 요거 원장 하나, 또 하나, 하나. 번호 순차적으로 오르면서 지금 원장들이 기록이 되고 있죠. 이 안에 트랜잭션들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기록이 되는 건데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닉은. 요거. 이거 원장 기록되는데 걸린 시간 해갖고 아까처럼. 그러니까 이 순간 타임에 여기에 만약에 트랜잭션이 이만큼 기록됐는데 이때 TPS를 표기해버리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막 4,000 넘는 것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PS에 관련된 거 앞으로도 그런 소식들, 비슷한 소식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실 때 이런 기반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영국은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가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FCA는 영국의 금융감독원, 뭐 금융감독청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는데, 뭐 금융감독원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요. 약간 우리나라 조직과 1대1로 매칭시키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금융당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제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는 이미 이제 클래스 분류도 많이 해놨죠. 크립토 에셋이라고 분류하면서 이제 특성에 따라 XRP 같은 경우 이제 유틸리티 토큰, 익스체인지 토큰 뭐 이런 걸로 규정을 했고, 그리고 시큐리티 토큰도 있다 뭐 이러면서 STO 같은 것들 거기 들어가겠죠. 그렇게 이제 클래스 분류도 하고 정리를 했는데요. 올해 6월까지 이제 이 암호화폐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애들은 이런 규제를 어떻게 하면 준수할 수 있을지, 과연 준수는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6월까지 제출하라고 명령을 때렸습니다. 얘네 굉장히 순조롭게 가고 있어요. 특히나 여기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티머니 론더링이나 CTF, 테러 자금 조달 이런 것들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영국 시장 내에 있는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정리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밴을 시키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만든 규제와 기준에 맞게끔 그 안에서, 틀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런 구조, 스트럭처를 갖춰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하고 어디죠? 아랍에미리트, 이 두 군데가 굉장히 리프사 친화적인 형태로 그런 스탠스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사우디도 규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금융이 우리나라보다 시스템이 못하고
당연히 못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반들, 뭐 인프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법적인 정리도 되게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지금 보인드 중앙은행도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협력해갖고 무슨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크립토 커런시 갖다가 그 존재가 뭔지는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뭔가 혁신적인 그런 프로젝트와 연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만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 금융 시스템, 인프라, 뭐 관련 규제, 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에 따라서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즉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핀테크 업체들이 될 수 있겠죠. 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준수해야 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와 관련된 그의 기반이 되는 초석이 되는 법이나 규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우디 자체 내 이런 변화, 지금 상황 같은 것들을 하나의 사실로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내용이 당장 뭘 암시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말 그대로 그겁니다. 사우디 내에서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로서 서비스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사우디법에 어떤 게 근거가 있고 어느 부분들을 준수하면서 따라와야 되는지 이런 걸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워러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다 설명드린 것 같네요. 된 것 같습니다. 다 설명드린 것 같죠? 자, 그리고 지난번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사이트 깨졌네. 지난번 설명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이번에 XRP 레저에 계정 삭제 기능이 어메먼트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밸리데이터들이 지금 찬성을 안 해줘갖고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밸리데이터들 중에서 이 계정 삭제 기능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운 밸리데이터 운영자들이 많아요. 이 기능이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XRP 레저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해서 여기에 바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의사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밸리데이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통과가 안 되면 그 기능은 못 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XRP 레저의 이 컨센서스는 밸리데이터들 80% 이상이 수용을 해줘야 돼요. 찬성을 해주지 않으면 추가되는 기능, 기존의 기능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는 기능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민님도 어서오세요. 해서 다 설명드린 것 같네요. 여기 있네요. 계정 삭제 기능. 아직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메먼트 투표 중인데 통과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주말에 있었던 소식들 설명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2부 순서 Q&A 되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비자 관련된 것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던가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내용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